클린스만 감독이 웨일스전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부임 후 5경기 동안 3무 2패, 아직도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이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은 승패를 떠나서 경기적으로 이 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 대표팀이 3월부터 9월까지 보여줬던 5번의 경기 중에 사실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는 플랜 자체가 매우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현재 4-4-2 전형을 사용을 하면서 인터뷰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중앙 지역에 기용을 하면서 자유롭게 플레이하도록 놔두겠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투톱 자리에 배치가 되면서 왼쪽, 오른쪽, 중앙 계속 이제 프리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 토트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최전방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해트트릭도 기록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공격 지역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컨셉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4-2 전형을 사용했을 때 문제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4-4-2 전형이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은 굉장히 정적이고 이제 과거에 사용하던 4-4-2 전형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4-4-2 전형을 사용하게 되면 중앙 미드필더가 2명밖에 배치가 되질 않죠. 이게 사실은 그 라리가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유행을 시켰던 패턴이거든요. 좌우 측면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합니다. 그러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다 보니까 이 2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빌드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측면까지 중앙 지역에서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정말 열심히 움직여주면서 최전방 투톱이 앞선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 경기를 봐도 이강인 선수가 바로 이 역할을 정말 잘해줬죠. 마요르카에서는 5-4-1 전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니까 이강인을 의도적으로 왼쪽에 배치해서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중원 싸움과 빌드업을 도와주고 측면으로 나갔을 때는 측면 수비와 측면 공격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겼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4-4-2 전형을 사용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측면 공격수는 측면에, 측면 풀백은 측면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하면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 줄 수도 있고요.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들어와 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의 움직임을 통해서 4-4-2 전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보면 선수들은 측면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배치를 합니다. 실제로 3월부터 우리가 9월까지 좌우 측면에 배치된 선수들을 보면 이강인, 이재성, 홍현석 등등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실제로 좌우 측면에 배치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홍현석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너무 측면에 기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것도 측면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냥 측면 미드필더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동선을 가져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특히나 웨일스전에는 홍현석과 이재성을 좌우 측면에 배치를 하면서 이 선수들을 정말 측면 윙어처럼 좌우 측면에 넓게 배치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 독일 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이 커리어를 거치면서 약간 측면을 넓게 쓰고 싶어하는 감독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왔을 때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다. 이제 후방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는 계속 앞쪽으로 뿌려줄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들었던 게 좌우 측면을 넓게 쓰니까 볼을 빼앗자마자 좌우 측면으로 계속 패스를 뿌려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웨일즈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을 많이 점유하면서 이제 공격권을 많이 가지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습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상대가 수비를 밀집시켰을 때 이 수비를 어떻게 분산시키냐 이런 이제 빌드업에 대한 점이 더 중요했던 경기거든요. 그런데 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말 그대로 측면에만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 미드필더들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 끝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좌우 풀백들이
많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중앙에 사실은 너무나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였던 것은 황인범 선수가 사실은 프리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고 이적 사가가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을 황인범과 박용우 이 두 명의 선수가 커버를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넓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손흥민을 투톱으로 쓴다는 건 손흥민을 조금 더 위쪽에서 이제 앞쪽에서 쓰겠다는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건데 중원에서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중원에 선수가 부족하고 그러면 조규성과 손흥민 중에서는 당연히 내려와줘야 되는 선수는 또 손흥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손흥민이 내려와서 4-3-3 전형을 써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손흥민을 최전방에 둬서 뭐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든다. 이제 프리롤을 줘서 공격에 집중시키게 만든다. 내지는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손흥민을 쓴다. 라는 개념이 아예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사실은 이재성이나 홍현석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두고 손흥민을 측면에 배치시키는 게 손흥민에게도 좋고 우리 대표팀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손흥민을 투톱에 쓰면서 수비 밸런스는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중원에 공간이 크게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이 내려가서 미드필더처럼 뛰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의 능력도 좋지 않고 우리가 중원에서의 경쟁력도 부족해지고 공격 라인에서 손흥민이 없으니까 공격 라인에서의 경쟁력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우리가 중원에 대한 밸런스를 제대로 못 맞추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상대팀이 특히나 웨일스는 공격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 못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그냥 한 번에 롱패스를 넣어줘요. 물론 이제 김민재랑 싸우게 되면 김민재가 이제 풀백이나 안정적으로 좀 처리를 하겠지만 김민재가 없는 쪽에서 이제 공중볼 싸움을 하게 되면 어쨌든 약간의 세컨볼 찬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가야 되는데 상대팀 선수들보다 우리 팀의 황인범, 박용우 두 명의 선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세컨볼 싸움에서 매번 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충분히 싸워줄 수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재성, 홍현석 이 선수들의 장점은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쪽과 측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고 거기서 이제 세컨볼 찬스에 정말 이 소속팀에서도 큰 도움을 주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선수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그냥 안쪽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세컨볼 찬스에서 당연히 실수가 나오고 우리가 세컨볼 찬스에서 상대팀에게 공격권을 내주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사실 이번 웨일스전뿐만 아니라 6월 A매치 그리고 3월 A매치에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3월 A매치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6월에는 김민재 선수는 군사 소집이 됐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탈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다 우리 대표팀이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근데 이 정도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형태를 가져간다는 건 분명히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의 전술적인 비판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좌우로 안 들어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하로도 너무나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수비 라인부터 공격 라인.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야기하는 선이 굵은 축구. 앞쪽으로 계속해서 볼을 넣어주겠다. 이런 축구를 뭐 선호를 하는데 롱패스가 나간다면 롱패스가 나가는 만큼 사실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롱패스를 뿌려주면 그 다음 동작이 중요해요. 모든 선수들이 같이 올라와서 간격을 좁혀줘야 되죠. 그러니까 4-4-2 전형을 쓴다고 해서 두 명의 미드필더가 중앙에 있다고 해서 절대 이 4-4-2 전형이 뭐 중원 싸움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뭐 밸런스가 무너져야 되는 전술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4-4-2를 써도 시메오네 감독의 4-4-2는 절대 밸런스가 무너지질 않아요. 이 조직적인 움직임이 동반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하는 걸 보면 롱패스를 보내주고 수비가 같이 올라오지 않고 미드필더 라인이 같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거리, 미드필더 라인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팀들이 조금만 밀집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든 선수 숫자적으로
부족한 게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뭐 중앙 미드필더 라인, 뭐 수비 라인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기장 어느 곳에서나 수적인 불리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현대 축구의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간격 유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일단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격 유지가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6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이 뭐 승리가 없다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